미국 글로벌 교육기업 직원이 태국 출장을 떠났을 때만 해도 평범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공용 제2외국어로 선택한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정부의 현실적 판단이라고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 교육 현장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연이어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단 한 번의 항의나 비난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펄스라는 글로벌 교육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소피아입니다. 시애틀 본사에서 아시아 교육시장 확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34살이 되도록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는데 이번 태국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방콕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단순한 업무 출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공지능 기반 언어 교육 시스템을 태국 교육부에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이미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어서 태국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방콕의 복잡한 교통체증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프로젝트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지 담당자인 마이클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피아, 정말 큰일이 났어요. 방금 태국 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는데 한국어 대신 일본어를 공용 제2외국어로 채택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죠. 최근 몇 년간 태국에서 한국어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K-팝과 드라마 덕분에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는 거의 필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방콕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학원 간판이 즐비했고 대학교마다 한국어과 신설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네, 지금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태국 교육부 장관이 단단한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서 있더군요. 그 옆에는 일본계 교육 고문이라고 소개된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감성적 매력은 있지만 실용성과 체계성이 부족합니다. 미래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갈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관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답변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고문이 제출한 보고서가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였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태국 교육부는 저희 회사의 한국어 교육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예산까지 배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정반대 결정을 내린다니요. 더 이상한 건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결정됐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태국 언론과 소셜미디어 반응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기성세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지만 젊은 층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어떤 항의나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국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담담한 논평만 발표했어요. 이런 조용하고 품위 있는 반응이 오히려 더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국 교육부로 향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미팅이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교육부 청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현실적 선택을 지지한다는 플래카드를, 다른 쪽에서는 한국어를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태국 교육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둡더군요. 부장관 차릴 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한글 대신 일본어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어 교육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차릴 부장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트렌드일 뿐입니다.
진짜 미래 언어는 일본어죠. 나카무라 고문의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순간 나카무라 고문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군요. 소피아 씨, 저는 아시아 언어 교육 전문가로서 객관적 분석을 했을 뿐입니다. 한글은 감성적 매력은 있지만 국제 비즈니스에서의 실용성이 떨어져요. 반면 일본어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대신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나카무라 고문이 비웃듯 답했어요. 일시적 열풍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해야 하죠. 회의가 끝나고 교육부 청사를 나오는데 밖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한 여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 같아요. 다른 남학생도 거들었어요. 일본어는 딱딱하고 격식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는 친근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왜 정부는 우리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본사에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소피아, 태국 상황이 어떤가?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일본어를 선택했지만 실제 수요는 여전히 한국어에 있어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흥미롭군. 계속 지켜보고 자세한 분석 보고서를 올려주게. 그날 밤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전 세계 한글 연구기관들과의 협약이 일제히 철회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이던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중단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떤 성명서나 반박 자료도 내놓지 않았어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있더군요.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태국의 새로운 언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콕 시내 여러 교육기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먼저 일본에서 보낸 교재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히 구시대적인 문법 중심 교육 방식이더군요. 회화나 실용적 표현은 거의 없고 딱딱한 경어법과 복잡한 문법 규칙만 가득했어요. 마치 30년 전 교재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학생들이 실제 일본어를 배우겠어요? 저는 현지 교사 프라윗에게 물어봤어요. 프라윗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한국어는 한 달이면 기본 회화가 가능했는데 이 일본어 교재로는 1년을 배워도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태국의 주요 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갑자기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중국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었어요. 현지 방송 관계자 송차이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한국 콘텐츠 계약을 가로채고 있어요. 심지어 이미 방영 중인 한국 드라마도 갑자기 중단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줄이려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여론을 조성하려는 거죠. 저는 태국 젊은이들의 실제 반응이 궁금해서 대학가를 찾아갔어요. 출라롱컨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부에서 일본어를 배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 여학생 니랄이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억지로 하는 느낌이에요. 한국어는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본어는 배워야 한다고 해서 하는 거죠.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남학생 톰도 거들었어요. 친구들끼리 몰래 한국어 공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우리 관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워졌지만 젊은이들은 VPN을 사용해서라도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서점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어 교재는 진열대에서 사라졌지만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전히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반면 일본어 교재는 정부에서 대량 구매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있지만 개인 구매자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언어를 바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현지 상황을 정리하며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태국 언어 교육 정책의 모순과 실제 수요 분석이었습니다. 정부 정책과 민심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보고서 작성에 며칠을 매달렸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본사에 전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먼저 일본의 개입 방식이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고문 한 사람의 보고서로 한 나라의 언어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일본 정부와 연결된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국 교육부 내부에도 일본계 자금이 상당히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본사 회장님께 중간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태국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어 정책 변화지만 실제로는 지역 내 영향력 경쟁의 성격이 강해요. 어떤 의미인가?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시도죠.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하고 실제 수요와 정책 사이의 괴리가 커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태국 교육시장은 일본에 의해 인위적으로 왜곡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공개적으로는 일본어를 배우지만 사실상 한국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한국어는 공식적으로는 퇴출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숨겨진 필수 언어가 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외교적 항의나 맞대응 조치를 취했을 텐데 한국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태국에 있던 한국문화원도 별다른 성명 없이 담담하게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현지 한국문화원장 김 관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신기해요. 김 관장님이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문화와 언어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어 있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압력으로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김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서 본사로 보낸 다음 날 태국 현지에서 첫 번째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방콕 시내 주요 대학에서 학생 시위가 시작된 거죠. 교육 선택권을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국의 새로운 언어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급락이었어요. 태국 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전국 고등학생 언어 능력 평가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더군요. 특히 국제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이전 대비 30%나 하락했어요. 방콕 시내 명문 고등학교 트리아 무돔에서 교사로 일하는 수파완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완전히 의욕을 잃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혔는데 지금은 일본어 문법책만 달달 외우고 있어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암기 과목이 되어버렸죠.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나타났어요. 태국 학생들이 아세안 국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대거 탈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세안 젊은이들이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하는데 태국 학생들만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담당자리 교수의 말이 뼈 아팠어요. 안타깝게도 태국 학생들의 국제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로 베트남, 필리핀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했는데 지금은 그런 공통 언어가 없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태국 최고 명문대인 출라롱컨 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태국 학생 지원자가 한 명도 선발되지 않은 거예요. 한국어 능력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출라롱컨 대학교 국제처장 뿌라윗 교수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정부가 한국어를 버리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학생들의 직접적인 항의도 시작됐어요. 방콕 시내 여러 대학에서 학생회가 연합해서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왜 한국어 선택권을 빼앗았느냐는 것이었죠. 출라롱컨 대학교 학생회장 니티아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정부가 결정한 일본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왜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건가요? 더 놀라운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던 많은 부모들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자녀들의 진로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방콕 거주 학부모 소미 씨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가슴 아팠습니다. 딸아이가 한국 유학을 꿈꿨는데 이제 그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태국 사회 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학부모와 정부,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방콕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어서 몰래 모임을 갖고 있다가 발각된 거였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금지했지만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며 맞섰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언어는 정치적 결정으로 바뀔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필요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태국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대체 한국어와 한글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동시에 견제받는 걸까요?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글의 구조를 공부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체계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혁신적 발명품이었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음성학적 정확성, 배우기 쉬운 체계성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언어학 전공 친구 레이첼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소피아,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표현 문자야. 다른 언어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한글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완성품이거든.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정확성도 높아.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어의 독특함이 보였어요. 높임법 체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미묘한 감정 차이를 구분하는 어휘의 풍부함,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소통을 중시하는 언어적 특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드라마 몇 편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해봤어요. 물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말의 톤과 표정만으로도 감정이 전달되는 게 신기했어요. 일본어나 중국어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본사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요청했더니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소피아, 자네가 한국어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다더군.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과학적 도구에 가까워요. 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자예요. 더 중요한 건 한국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적 감수성입니다.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적 공감대가 바로 그거죠. 회장님이 흥미로워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왜 그렇게 견제하는 걸까?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의 통로거든요. 한국어가 확산되면 한국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함께 전파되죠. 그게 기존 강국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과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매력이 결합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언어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태국에서 목격한 현상들을 분석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어가 가진 정서적 소통 능력 때문이었어요. 태국 대학생 니랄이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예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표현 문자이며 한국어는 21세기 글로벌 소통에 가장 적합한 언어 중 하나다.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런 언어적 우수성을 정치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 자신도 한국과 한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 출장 마지막 주가 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태국 교육부와 저희 회사, 그리고 일본 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최종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어요. 태국 교육부 관계자들 표정이 어두웠고 나카무라 고문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차릴 부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간의 언어 정책 시행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나카무라 고문이 먼저 발언했어요. 일본어 교육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교육부 실무진이 올린 보고서에는 참담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율 급락,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까지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했어요. 실례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차릴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태국 교육 현장을 직접 관찰한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버린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어요. 그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죠. 한글은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언어입니다. 나카무라 고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지나친 감정적 해석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백성들이 쉽게 배워서 소통할 수 있게 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게 바로 한글의 정신이죠. 반면 지금 태국에 도입된 일본어 교육은 어떤가요?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차릴 부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세대의 미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태국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 언어 역할을 하던 한국어를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국 교육부 실무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나카무라 고문은 말없이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태국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왜일까요? 진정한 가치는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차릴 부장관이 저를 붙잡았어요. 소피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정책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렇다면 왜 바꾸지 않으세요?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한 달 전에 발표한 정책을 번복하면 정부 신뢰도에 타격이 있죠. 저는 부장관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정치적 체면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언어교육 정책의 실패와 한국어 복귀 가능성 분석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국 정부는 곧 정책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태국을 떠나기 전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 교육부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언어 정책 재검토를 논의한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혼란과 각계각층의 반발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줬어요. 소피아, 방금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교육부가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대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어와의 협력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태국 교육부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차릴 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언어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와의 교육 협력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뉴스를 보며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 뿌듯함,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까지 말이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우리가 옳았다며 자축했을 텐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태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교류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품격 있는 반응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언제나 해답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시애틀로 돌아와서 본사에 최종 보고를 했을 때 회장님이 흥미로워 하셨어요. 소피아, 이번 태국 출장이 자네에게 어떤 의미였나? 회장님, 저는 언어와 문화의 진정한 힘을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더군요. 구체적으로, 한국은 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그런 자세를 배워야겠군. 저는 그날부터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언어와 문화가 가진 깊이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몇 개월 후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 한국지사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태국에서 겪었던 한 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과 한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요. 지금 서울에서 일하며 매일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태국에서 들었던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한국어는 마음을 전달하는 언어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버려진 건 문자 하나였지만 무너진 건 한 세대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태국은 다시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한국은 떠들지 않았지만 언제나 해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해답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